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38번 문제 보시면은요, 얘도 지금 x는 알파에서, 자, 밑줄 쳐. 불연속인 실수 알파의 개수가 한 개여야만 한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딱 불연속 지점은 한 지점이어줘야 돼 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 1마에서의 좌극한 값과 와 밑줄 쳐야 되겠다. 1풀에서의 우극한 값이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치, 1에서 불연속이다 이 소리죠. 1마에서의 좌극한과 1풀에서의 우극한이 서로 다르다. 뭐 서로 크다. 그렇군. 이러면 안 되지. 그치? 앞쪽 건이랑 같이 연결시켜줘야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38번 문제를 읽었을 때는 이 함수는 딱 어디에서만 불연속이어야 된다? 1에서만 불연속이어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알파라는 지역은 1이실 거고요. x는 1에서 불연속인 함수가 돼줘야 돼 라는 생각해 주셔야 돼.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밑줄 쳐줘. 최고차함계수의 절대값이 1이다. 거기다가 밑줄 쳐야 되고. 그럼 당연히 최고차함계수가 1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1과 1일 때의 케이스에 따라서 함수를 다르게 좀 그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차 계수가 1일 때, 그 다음에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최고차 계수가 1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차함수가 그려진다는 소리고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그림이 이렇게 이제 그려진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보도록 할게요. gx라는 함수가 주어졌는데 gx라는 친구는요 fx를 그리다가 fx라는 친구에서 갑자기 x-2라는 함수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 온대요. 근데 어떨 때냐면 fx라는 요 2차 함수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졌을 때 그땐 fx 그대로 그려줘. 근데 fx가 1보다 크거나 같지 않을 때, 즉 fx가 1보다 작을 때는 누구를 그려줘? x-2라는 직선을 그려줘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fx가 언제 1이 되는지 이게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1이라는 함수값을 기준으로 1이라는 함수값보다 크면 fx 그대로 그리고 1보다 작은 지역에서는 갑자기 x 빼기 2를 그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1이라는 함수값이 대충 이쯤에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도 1이라는 함수값이 대충 이쯤에 있다고 쳐봅시다. 당연히 fx는 1이라는 함수값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1이라는 값을 안 가지고 있으면 얘만 그려지거나 얘만 그려질 텐데 그러면 절대 불연속일 리가 없으니까요. 자, 제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림 세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x-2라는 직선을 그려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직선을 그릴 때 지금 우리 함수는 요 지역과 요 지역에서 함수가 갑자기 갈아타죠. 왜냐면은 요 지역 이전에서는 fx 이렇게 그려주고 이 지역 이후에도 fx 그려주는데 요 지역과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얘를 그려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x-2라는 직선이 지금 그려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붙으면서 직선이 그려질 수 있는 거 맞죠? 제 말 이해돼요? 왜냐면 그래야 불연속인 지역이 이렇게 한 지역으로만 설정될 수 있으니까. 두 지역 중 하나에는 x-2가 잘 붙어 있어야 돼요. 두 지역이 불연속일 가능성이 높은데 한 지역만 불연속이니까. 제 말 이해돼?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요. 요렇게 이차함수를 그리다가 딱 요 지역에서 x-2가 예쁘게 직선이 그려지다가 여기서 갑자기 다시 누구를 가져가는 거? 이차함수 가져가는 거.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때는 불연속인 지역이 반드시 1이 돼줘야 된다 했으니까 여기가 뭐겠어요? 1 이렇게 들어가겠죠.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1에서의 좌극한 값이 1에서의 우극한 값보다 어때야 된대요? 작아야 된대요. 근데 1에서의 좌극하는 얘죠? 1에서의 우극하는 얘죠? 그러면은 지금 문제 조건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개형은 뭐 해줘야 된다? X 해줘야 된다. 이 소리죠. 자, 제 말이 이래요. 불연속인 지역이 1일 텐데 1의 좌극한 값은 요거, 1의 우극한 값은 요거니까 달라서 안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번에는 x-1이라는 직선이 여기에서 이어붙어서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잖아. 그치?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자, 그러면 그림 그려보면은 우리가 1이라는 함수값을 기준으로 1보다 함수값이 컸을 때는 이차함수 가져가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직선이 그려지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다시 1보다 커지는 지역에서는 다시 이차함수를 따라가줘야 되니까 이런 그림이 그릴 수 있지. 자, 됐나요? 그래야 1이라는 상수보다 위에 있을 땐 2차 함수, 1보다 작은 지역에선 직선.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가 불연속 지역 1이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1에서의 좌극한 값은 얘고 1에서의 우극한 값은 얘인데 좌극한이 우극한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잖아. 여기서도 모순이죠. 그치? 그러니까 최고차함계수가 1인 이차함수는 생각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최고차함계수 1일 수가 없다. 이해돼? 그럼 최고차함계수가 마이너스 1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도 보겠습니다. 요 두 지역이 분명히 함수를 갈아타는 지역일 텐데 그중 하나는 연속이어야 되니까 첫 번째는 x-1이라는 직선이 이 점을 지나가는 경우, 두 번째는 최고차함계수가 마이너스 1인 이차함수 그려지고 여기에서 x-1이라는 직선이 잘 이어 붙어지는 경우. 됐지? 자, 그러면 이제 그림 그려보도록 할게요. 1보다 컸을 때는 이차함수 그려주고 1보다 작은 지역에서는 직선 그려줘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여기도 이제 여기서부터 직선 맞아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직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서 빵꾸 뚫려가지고 아이 그림이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런 그림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입니다. 여기가 1. 자,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일단은 문제 조건에서 좌극한보다 우극한이 크다라는 조건 맞아떨어지죠? 좌극한보다 우극한이 크다. 이 조건 맞아떨어지죠? 두 개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 직선은 x 더하기 2라는 직선이거든요. 그럼 1 넣어줬을 때 함수값이 얼마여야 돼요? 3이거든요. 즉 x축보다 위에서 직선이 그려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3인데 1이라는 상수보다 밑에 있었잖아요.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x 빼기 2예요? x 빼기였어요? x 더하기 2가 아니었고? 따밤. 그럼 얘가 안 되네. 그치? 얘가 되네. 자, 제 말 이해됐어요? x-2였으니까 1 넣어주면 마일이어야 돼서 1보다 위에 있을 수가 없죠. 1보다 밑에 있어야 되네. 그래서 요 그림이 정답이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끝났어요. 왜 끝났냐? 여기 1이라는 지역에서 함수값은 1까지는 이차함수인 거 알아요? 그리고 이 직선은 x-2라는 직선이기 때문에 x-2가 1이라는 함수값을 가진 지역 3인 것도 알고 있어요. 제 말 이해돼? 그러면 이 이차함수는 1이라는 상수함수와 1과 3에서 뭐하고 있다? 만나고 있었다 이 소리잖아.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fx라는 그 이차함수에 대해서 식을 세워주시면은 어떻게 세워주면 돼? fx는 최고차함계수가 음수였고요. 마이너스 1이었고요. 자, 1과 3에서 만나니까 x-1 x-3 세워주면 되고 그때 함수값은 얼마였어? 1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f1 값 더하기 g2 값은 여러분들이 계산합시다. 이해됐어? g2 값 뭐겠어? 2에서의 2차함수 함수값. 그 다음에 f1 값 뭐겠어? 당연히 2차함수의 1에서의 함수값. 그치? 쉽죠? 그래서 이제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41번 문제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41번. 자, 제 말 이해돼, 지금? 자, 얘도 이제 별표입니다. 41번 문제. 얘는, 이거를 이제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그, 식적인 해석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아니고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인데, 문제에서 말한 그 식을 이해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한 거니까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점검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었어. fx는 몇 차 함수야? 딱 봐도. 2차 함수야. x축과 0과 4에서 만나. 그치? 자, 그런데 gx가 주어졌네. gx를 지금 보니까 마x를 그리다가 갑자기 fax를 그려야 된대. 근데 문제에서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돼줘야 된다라고 돼 있죠. 네모박스 보면. 그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려면 딱 어디서만 조사하시면 돼요? 1에서만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41번 문제를 봤을 때는 나는 gx라는 친구가 실수 전체에서 일단 연속이게 하고 싶어.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게 하는 a의 개수가 2개여야 해. 이 소리야. 그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려면
1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값이 f 누구랑 똑같아져야 된다? a라는 값이랑 똑같아져야 된다. 이 소리죠. 즉 fx라는 함수가 마이너스 1을 가지게 되게 하는 그 x 좌표가 a인데 그 a의 개수가 몇 개이길 원한다? 2개이길 원한다. 이 소리야. 자, 제발 이해됐어요? f라는 2차 함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값을 가지면 a가 될 수 있는데 그 a가 2개가 나와줘야 돼. 이 소리잖아.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니? 2차 함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값을 가지게 되는 해의 개수가 일단 몇 개다? 2개다. 근데 문제는 a가 뭐보다 커야 된다 그랬어? 1보다 커야 되니까 그 두 개는 모두 1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제 말 이해돼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차 함수 그림 그려주면 x축과는 0과 4에서 만나는 2차 함수예요. 그리고 k가 자연수라 있으니까 최고차항계수는 양수예요. 그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0과 4. 맞아? 그랬을 때 내가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교점계수가 몇 개가 돼줘야 된다고? 2개. 그래야 a가 2개 나오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지 않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는 요 이참수의 최소값보다 일단 무조건 어때야 돼요? 커야죠. 마이너스 1이 밑에 그려지면 안 되잖아요. 또는 요렇게 그려줘도 안 되잖아. 그럼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일단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는 누구보다는 커야 된다? 2에서의 함수값보다는 커야 된다. 2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f라는 함수에다가. 자, 2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15분의 k. 이렇게 들어가겠네. 이 친구보다 커야 된다.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이게 곧 a잖아. 이 참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 x 좌표가 a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 a가 모두 누구보다 커야 된대요? 1보다 커야 된대요. 그러면 당연히 1에서의 함수값보다는 마이너스 1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밑에 있어야 되죠. 1에서의 함수값이 요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 함수값보다도 마이너스 1이 위에서 그려지게 되면 하나는 1보다 작은 근이 만들어지고 하나는 1보다 큰 근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나 1보다 작은 근, 1보다 큰 건 뭐네? 그럼 1이라는 함수값을 만들어내는 이 지점보다 마이너스 1이 아래쪽에 있어줘야 둘 다 1보다 큰 근 나와주죠. 자, 제 말 이해됐어? 그래서 1에서의 함수값보다는 마이너스 1이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쓴 말 이해돼? 1에서의 함수값보다도 상수함수를 위에다 그려봐. 그럼 하나는 1보다 작은 근 나오잖아. 그러면 1에서의 함수값 대입해 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0분의 k 이렇게 들어가시죠. 너보다는 마이너스 1이 어때야 돼? 밑에 있어야 돼. 됐어? 자, 그러면 양 사이드 누구 곱해줄까요? 60 곱해줘도 되고 일단 부등호 방향 바꿉시다. 부등호 방향 바꿔주시면 K라는 친구가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 이렇게 풀어주시면 K는 일단 15보다 커야 되고요. 이렇게 풀어주면 K는 20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 괜찮지? 그래서 K는 16, 17, 18, 19, 20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답은 얼마가 됩니까? 19 곱 얼마야? 70이야? 아, 70. 계산도 못하겠네. 자, 70. 그러네. 35 더하기 35. 그쵸? 70.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3번. 이해됐죠? 응. 자, 그럼 됐고, 이제 50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부터. 너네 안 더워? 덥지? 아, 이거야? (18도) 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돼요, 지금? 50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 아, 근데 나도 이제 이 50번 문제가 참 힘든 문제야. 근데 너네 이건 했어? 46번? 아, 이거 내가 수업 때 했구나. 그러네, 수업 때 했네. 50번. 자, 50번 보도록 합시다.
혹시 50번 풀어본 사람, 맞춘 사람? 1명, 2명? 대단한데요? 알았습니다. 자, 50번 문제 볼게요. 진짜 대단한 건데, 50번은? 수특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실수 t랑 최고 참계수가 1인 이참수 fx에 대해서, 자, 일단 요 조건 나오자마자 머리가 아프죠. x가 t보다 작은 지역을 관찰할 거래. 예를 들어, t가 1이면 1보다 작은 지역 보겠다. t가 2면 2보다 작은 지역 보겠다. t가 3이면 3보다 작은 지역 보겠다. understand? t보다 작은 지역만 살펴볼 건데 그 지역에서 함수값이 fx라는 건 함수값이죠? 함수값이 1에서의 함수값보다 어떻게 되는? 작거나 같게 되는 그 모든 x들을 관찰할 건데 어떤 x? 정수인 x를 관찰할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정수의 개수를 몇 개라고 하자? GT개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랬을 때 fx랑 gx가 다음 조건 만족할 때 g of f 마이너스 1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가번 조건부터 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x는 1마에서의 gx 값이 3개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g는 x의 정수 개수이기 때문에 1보다 살짝 작은 지역에서 내가 개수를 조사해 보면은 3개가 나온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때가 왔으니까 문제 조건을 좀 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고참 계수가 1인 이참수니까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다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F1이 무슨 값이냐 이게 핵심이지 않아요? 왜? 난 1보다 작은 함수값을 가지는 x 좌표들이 궁금해 이 소리이기 때문에 1이라는 지역의 함수값 또는 1이라는 지역이 어디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잘 이해가 안 되니까 1이라는 지역이 여기 있었다고 쳐봅시다. 됐죠? 그러면 1에서의 함수값은 요거예요. 됐지? 자, 그럼 한번 조사해 볼게. x가 t보다 작은 지역에서 f가 f1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x 좌표들의 개수를 볼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t가 여기 있었다고 쳐봐. 즉 t가 1보다 작았다고 쳐봐. 그러면 t보다 왼쪽 지역에서, 즉 이런 2차 함수 중에서 f1이라는 함수값보다 작게 되게 하는 함수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0개 이렇게 읽자 이 소리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t가 이런 데 있으면 t보다 왼쪽 지역에서, 즉 이 2차 함수를 관찰했을 때 1에서의 함수값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정수들 누구 있어요? 1 하나 있잖아. 여긴 1개, 뭐 이런 식으로 읽겠다. 이런 소리인 겁니다.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본 조건부터 볼게요. 이거 GT라는 함수가요. 여기 T가 변수예요. T. 자, 그리고 여기 또 T일 겁니다. 여기 X예요. X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X가 1보다 살짝 작았을 때란 말은 T가 1보다 살짝 작았을 때란 소리랑 똑같죠? 왜냐면 G라는 함수는요, 여기 안쪽을 변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1보다 살짝 작다. 그럼 여기는 t가 1보다 살짝 작다. 1보다 살짝 작은 지역에서 f1이라는 함수값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값을 만드는 x들을 살펴볼게요. 알았죠? 자, 그럼 1보다 살짝 작다는 건 1이 여기 있을 때 t는 1보다 작다는 소리예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지역, 왼쪽 지역을 읽었을 때 그때 1에서의 함수값보다 작게 만들어지는 x좌표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문제에서 몇 개라고 했어? 3개라고 했어. 그럼 1이 이런 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소리야. 내 말 이해돼? 1에서의 함수값보다 작은 함수값을 만들어주는 x좌표 읽을 거야, 이 소리야. 제 말 이해돼요? 그런데 1이 이렇게 대칭축의 왼쪽에 있게 되면 1보다 작은 t라는 지역에서, 즉 t보다 왼쪽 지역을 봤을 때 이 왼쪽 노랑 색깔 그래프는 절대 1에서의 함수값보다 작은 함수값을 못 만들잖아. 그러면은 정수 x가 나올 수가 없잖아. x좌표가 안 나와요. 1보다 작은 함수값을 만들지 못한다고. 그런데 문제에서 갑자기 3개래. x 개수가 3개래. 말이 되냐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1이 이런 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어도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대칭축의 오른쪽에.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은 안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1이라는 지역은 대칭축의 오른쪽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쵸? 자,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1에서의 함수값이 중요하니까 보조선 요거 하나만 살짝 그어줄게요.
됐지?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이 조건을 맞아 떨어지는지 보자. 1보다 살짝 작았대. 그러니까 1보다 살짝 작은 t에 대해서 t보다 왼쪽 지역을 살펴봤을 때 t보다 왼쪽 지역을 살펴봤을 때 1에서의 함수값보다 작게 되게 하는 정수 개수가 몇 개다? 3개다. 가능하죠? 이런 친구들 가능하니까. 그치? 여기에 들어있는 x좌표들은 가능하니까. 제 말 이해돼?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x좌표의 개수가 몇 개가 돼줘야 된다고? 3개. 그러면 1보다 작은 정수 누구 있어? 0도 있고 마일도 있고 마이도 있잖아. 0, 마이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마3부터는 어디 있어야 된다? 바깥에 있어야 된다 이 소리죠. 마3이 여기 안쪽에 있으면은 1보다 살짝 작은 지역에서 F1보다 작게 되는 정수의 x개수가 0, 마이, 마3 이렇게 4개 있는 거잖아. 3개 있어주려면 마이너스 2까지는 여기에 있어야 되고 마3부터는 바깥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마3은 F1에서의 함수값보다 분명히 큰 지역에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은 F1이라는 지역의 함수값보다 같거나 밑에 있는 쪽에 있을 겁니다. 그래야 마1, 0, 1 이런 것까지가 다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그림 세팅을 이렇게 그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그려줘야 될 것 같냐면 우리 이차 함수가 1이라는 x좌표가 여기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안쪽 지역에는 0도 있고 뭐 마이너스 1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고 근데 마3은 어디 있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 있어줘야 된다. 이렇게.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차함수 세팅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어렵죠? 이거 해석이 진짜 어렵죠? 씨발, F도 있고 G도 있고 어쩌라는 거야? X는 T보다 작거나 같고? 뭐야? 이렇게 되죠? 그렇지? 이거 어려워. 이건 어려운 문제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자, 문제 읽어보자. 나번 조건 볼게요. 자, 우리 나번 조건에서 0이 아닌 두 실수 알파1, 알파2에 대해서 자, 밑줄 치자. 함수 fx, gx는 알파1, 알파2에서만 불연속입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즉, 0이 아닌 두 지역에서 무슨 녀석이어야 된다? 불연속이어야 된다. 이랬어요. 됐어요. 자, 그런데 f는 무슨 함수예요? f는. 얘들아, f는 무슨 함수예요? 이차함수죠. 이차함수는 무슨 함수죠? 연속함수예요. 그럼 G라는 친구가 불연속함수겠죠? G라는 친구 조사해봐야 돼요? 안 조사해봐야 돼요? 조사해봐야죠. 어디서 도대체 불연속이 만들어지는가? 자, 제 말 이해돼? 그러면은 F라는 친구를 곱했을 때 불연속이 되는 지역을 조사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G라는 함수를 조사할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G라는 함수 조사해볼게요. 자, 굉장히 G라는 함수가 이쪽에 있었다고 쳐볼게요. 자, 여기 G라는 친구는 변수를 T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음수 쪽에 있었을 때. 자, 그럼 이때는 T보다 작은 지역을 살펴볼 건데, T보다 왼쪽 지역의 이차함수 살펴볼 건데, 그때 F1보다 작은 함수값을 만들어주는 X좌표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러면 T를 조금 옮겨오자. T가 만약에 이렇게 마3 지역까지 왔다고 치더라도 여기 지역 왼쪽 지역에서 F1이라는 함수값보다 작게 만들어주는 X좌표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자, 여기까지 왔다고 쳐보자. 이러더라도 이 친구보다 작게 만들어주는 X좌표 안 나오지? 그치? 자, 그런데 갑자기 마이너스 2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2일 때 딱 보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지역에서 그때 F1이라는 함수값보다 작은 함수값을 만들어주는 X좌표 마이너스 2가 추가적으로 생겼잖아. 그러니까 T가 X라고 할게요. 여기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았을 때는, 즉 마이너스 2보다도 여기 X가 이렇게 왼쪽에 끊겼을 때는 여기 왼쪽 지역 살펴봤을 때는 F1보다는 작은 함수값을 안 만들어내니까 이때는 0개였어. 그런데 X가 마이가 되는 순간부터 갑자기 몇 개가 돼버렸어?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부터? 마이너스 2라는 친구는 F1이라는 함수값보다 작은 함수값을 만드는 X좌표니까 한 개 생겨버리는 거 맞죠? 자, 제발 이해돼요? 근데 언제까지 한 개야? T를 이렇게 움직여봐. 언제까지 한 개야? 마이너스 1 직전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t가 끊겼을 때는 여기 왼쪽 지역에서 f1보다 작은 x좌표 만드는 거 마이너스 2밖에 없잖아. 한 개까지. 그런데 갑자기 마이너스 1까지 도달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지역에서 f1보다 작은 x좌표 만드는 거 뭐가 있어? 2개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한 개인데 갑자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지게 되는 순간 그때 이제 2개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돼요? 아이고 이렇게 힘들까요? 이해되시죠? 그쵸? 근데 얘들아 나 부등호를 좀 이상하게 쓴 것 같지 않니? 그치? 자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거꾸로 해주세요. 쓰면서도 이상해가지고 수정해야지 했는데 수정을 안 했어요. 됐죠? 이렇게. 자, 그럼 언제까지? 언제까지는 2개야. 0까지. 그치? 0 직전까지는 이거 2개니까. 그치? 그래서 0 직전까지. 그 다음에 x가 0일 때부터는 이제 0도 씹혀야 되는 거죠. 3개가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치? 1 직전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1부터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4개 되는 거 맞죠? 그치? 그래서 x가 1 이상일 때부터는 4개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g라는 친구는 어디서 불연속이 나면 마이너스 2, 미안해 얘들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 총 몇 군데에서 불연속인 거예요? 4군데에서 불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g라는 함수는 우리 마이너스 1, 0, 1, 2. 왜 이래, 진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여기서 우리가 불연속이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얘에다가 fx를 곱해가지고. 그치? 여기다가 fx를 곱했더니 불연속 지역이 몇 군데로 줄어버렸다? 2군데로 줄여버렸다는 것은 이 4지역 중 2지역에서 f가 무슨 값을 가지고 있었다?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었다 이 소리죠. 자, 그 다음 불연속인 이 4지역 중에서 2지역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불연속이 돼줘야 되는데 그 불연속인 지역이 절대 뭐가 돼선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0이 돼선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0은 연속이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 4지역 중 2지역만이 불연속인데 그 불연속인 지역이 0은 안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0에서는 연속이에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f라는 친구는 f빵이라는 값을 무슨 값으로 가져야 된다? 0을 가져줘야 된다. 0에서 함수값이 0이어야 얘가 0이라는 지역에서 불연속인데 연속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0에서 뭐가 걸려줘야 된다? x축이 걸려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럼 우리가 다른 한 지역도 살아남아야 되는 거 맞죠? 그치? 다른 한 지역도 살아남아야 돼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세 친구 중에서 한 친구는 살아남아줘야 되는데 당연히 1은 살아남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0보다 1은 함수값이 더 크니까요. 그치? 그러니까 1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1은 무조건 불연속 지역일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일이랑 이제 마이 중에서 하나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0이었다면 여기서 x축이 이렇게 걸리는 거니까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대칭축이 있는 거 맞지? 그러면 1이라는 친구랑 마이너스 2도 함수값이 똑같아지는 거 맞지? 무슨 발생하지 않죠? 마이너스 2라는 지역에서는 1이라는 지역에서의 함수값보다 밑에 있거나 같은 것까지 가능하니까. 위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괜찮아요. 가능해요. 연속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 2에서 0이라는 값이랑 동일해져 버리면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 돼버리죠? 그럼 1이라는 친구랑 마3이라는 친구가 또 함수값이 같아져 버리죠? 그럼 마3이 위에 있어줘야 된다라는 조건에 뭐가 생겨? 모순이 생기죠. 제 말 이해돼? 그래서 마이너스 2는 절대로 0이라는 함수값을 가져줄 수는 없어요. 제 말 이해돼?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친구가 이 두 친구입니다. 그래서 F라는 친구는요, X축과 0과 마이너스 1에서 만나주고 마이너스 2랑 1이라는 친구는 함수값이 같은 이런 상태여야만 해요. 자,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그림은 fx가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요. 그럼 fx란 친구는 x축과 0과 마이너스 1에서 만나니까 x 더하기 1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f11값 물어봤으니까 11 곱하기 12, 132 이게 정답이 되실 건데 어렵죠? 이 문제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얘들아 나 처음에 이런 문제 봤을 때 t에다가 막 숫자 넣어봤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그럼 t가 만약에 1이라고 했을 땐 1 이하 지역에서 fx라는 함수가 f1보다 작게 되는 x 개수. 이런 식으로 내가 숫자들을 넣어보면서 이해하려고 했었지. 너네도 그래야 돼요. 뭔 소린지 이해돼? 이거를 처음에 봤을 때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이게 뭔 개소리야. 이거 어떻게 이해하는, 바로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어. 이거는 어떤 수학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해. 처음에 문제 풀 때 아, 씨발, T도 있고, G도 있고, F도 있고, 대가리 터지겠네. 숫자를 몇 개 넣어보자. 이 자세부터 하신다고. 이해됐어?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된다. 0 한번 넣어보자. 0보다 작은 지역에서 1이라는 함수값보다 작은 함수값을 만드는 X좌표를 읽어내야지. T가 만약에 1이라면, 1보다 작은 지역에서 F라는 함수보다, F1보다 Fx가 더 작은 값을 만드는 X좌표 읽어내야지. 이렇게 이해하면 t값 따라 내가 읽어내줘야 되는 지역이 계속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야. 제 말 이해돼? 그랬을 때 이제 가본 조건에서 1보다 살짝 작은 지역을 보래. GT이기 때문에 요 X랑 T는 같은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즉 X에다가 1말을 넣어주겠다는 건 T가 1 말한 소리야. 그럼 1보다 살짝 작은 지역에서 F1이라는 함수값보다 Fx가 더 작은 지역의 X좌표를 계산해 보니까 3개 나와줘야 된다 이 소린 거예요. 그럼 1이라는 녀석의 위치가 여기 있어야 될까 여기 있어야 될까를 고민해 보시면 여긴 말도 안 되는 거죠. 1보다 작은 지역에서는 1보다 작은 함수값을 못 만들잖아요. 1이 여기 있게 되면. 자, 제 말 이해돼? 그래서 1은 무조건 대칭축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야 1보다 작은 지역에서 1보다 함수값이 더 작게 만들어줄 수 있는 X좌표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1이 여기서 봐. 그럼 1보다 작은 지역에서 1보다 작은 함수값 만드는 지역이 없잖아. 제 말 이해돼? 그러니까 1은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가본 조건까지만 해석하는 것도 충분해요. 이 문제는. 일단 이 문제의 의미를 이해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말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논리를 좀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52번 문제랑 그 다음에 54번 남았는데 일단 52번 한번 해보고 시간 되면 54번 해보도록 할게요. 52번은 훨씬 쉬워, 이거보다. 이게 제일 어려워. 이게 제일 어렵고 52번은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거기다가 필기 하나만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와 그 다음에 상수함수의 교점 개수와 관련된 문제 되게 많이 보잖아. 상수 긋고 함수 그어서 교점이 몇 개니 관찰해라 이런 문제 진짜 많이 보죠. 근데 그게 크게 두 가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케이스를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fx라는 함수와 t.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fx라는 친구와 ft.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f라는 곡선과 그냥 상수 t라는 친구의 교점 개수를 읽어줘 라는 소리고, t라는 친구는 f랑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냥 독립적인 상수함수입니다. f랑 상관이 없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fx라는 친구와 ft와의 교점 개수라고 읽어줘야 되는 거 맞죠? 그럼 ft라는 친구는 뭐라고 읽어줘야 돼? t에서의 함수값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맞아요. 그냥 독립적인 t가 아니라 t를 f에다가 대입했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함수값을 상수함수로 취급해라. 그 소리입니다. 완전 다른 소리예요. 자, 언더스탠?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 자, 여기를 알파라는 지역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를 베타라는 지역이라고 할 거고요. 알파랑 동일한 함수값을 가지는 지역을 감마라고 할 거고요. 베타랑 동일한 함수값을 가지는 지역을 델타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알파, 베타, 알파랑 동일한 함수값을 가지는 지역 감마, 베타랑 동일한 값을 가지는 지역을 델타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혹시 드르륵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실판 드르륵? 선생님 과외시켜주세요. 알았지? 선생님이 이 드르륵을 못해가지고 맨날 이러거든요. 그치? 막 용속쌤 막 이렇게 그치? 그리고 타타타
웃기시잖아. 난 안 돼. 난 안 돼가지고 이거 혹시 잘하는 친구들 나 좀 가해시켜 주시고.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보도록 할게. 자,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T가 F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T라는 친구는 굉장히 밑에서 그려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데에다가 그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어줄 수도 있고요. 맞아요. 뭐 이런 데다가 그어줄 수도 있고요. 이런 데다가 그어줄 수 있어요. 맞아요. 왜? T라는 친구는 F랑 관련이 있어 없어? 관련이 없어. 그치? 그냥 독립적이야. T는 그냥 니네 마음대로 따다다다닥 그려도 돼. 맞아? F랑 관련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여기 극소 지역보다 작은 함수값을 작은 값을 t로 가지고 있다면 교점계수 1개, 여기도 뭐 교점계수 1개, 여긴 교점계수 2개 이런 식으로 달라지겠지. 너무 쉽다. 그치?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해왔던 그런 형태의 식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새끼가 문제야. 이 두 번째 친구. 자, 이 두 번째 친구는 t라는 이 문자를 어디다가 넣었어요? F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T가 뭐가 돼버린 거냐면 좌표가 돼버린 거예요. X좌표. 자, 그러면 T라는 X좌표에서의 함수값을 뭐라고 하겠다? 상수함수로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럼 제 말 들어봐. 자, 그럼 보시면 T가 만약에 여기 있을 때는 상수함수가 어떻게 그어진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어진다는 소리예요. 제 말 이해됐어요? 자, T를 조금 움직여봐. T가 이런 데 있을 때는 상수함수를 이렇게 그어주겠다는 소리예요. 제 말 이해됐죠? T가 이런 데 있을 때는 상수함수를 이렇게 그어주겠다는 소리예요. T가 이런 데 있을 때는 상수함수를 이렇게 그어주겠다는 소리고, T가 이런 데 있을 때에는 상수함수를 이렇게 그어주겠다는 소리고, T가 이런 데 있을 때는 상수함수를 이렇게 그어주겠다는 소리죠? T에서의 함수값을 상수함수라고 하겠으니까. 즉, T값을 키운다고 상수함수가 자꾸 올라가는 개형이에요? 아니에요. 얘는 T값을 졸라 키우면, T값을 음수에서부터 졸라 키우면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함수예요. 근데 얘는 T가 좌표이기 때문에 T값이 굉장히 음수였을 때는 이 점에서의 함수값, 그걸 상수함수로 긋겠다는 소리라, 얘가 이렇게 T값이 변함에 따라서 올라가다가 여기가 T로 설정됐을 때 T가 살짝 여기보다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다시 낮아지는 구조로 그려졌다가, 제 말 이해돼요? 여기까지 T였을 때 이 그래프 그려지고 그거보다 T가 살짝 오른쪽으로 더 이동하면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 소리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T라는 친구의 이 움직임 자체가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잠깐 T가 요 지역일 때 한번 볼게요. 잠깐 T가 요 지역일 때. 자, 그러면 T1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지역의 X좌표를. 알파라고 했죠? T가 알파였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살짝 알파보다 T가 작았을 때 생각해볼게. 그때 교점계수 몇 개야? 하나, 둘, 셋. 세 개죠? 근데 T가 알파보다 살짝 컸을 때도 교점계수 몇 개야? 세 개지? 얘는 T가 알파보다 살짝 작았을 때나 T가 알파보다 살짝 컸을 때 교점계수가 유지되고 있어요? 유지 안 되고 있어요? 유지되고 있어요? 단 T가 알파일 때만 교점계수가 몇 개로 바뀌고? 2개로 바뀌고. 즉 극한은 있지만 연속은 아닌 거죠. 알파보다 살짝 작았을 때 교점계수 3개, 알파보다 살짝 컸을 때 교점계수 3개, 근데 알파일 때만 교점계수 2개. 좌극한, 우극한은 개수가 같지만 함수값만 개수가 다른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돼? 근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죠? 그치?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T라는 친구가 하나 있을 때 T보다 살짝 크면 그냥 위로 더 그리는 거고, T가 알파보다 살짝 작았을 때 더 밑에 그려주는 거고.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좌극한, 우극한이 어떨 수밖에 없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지금 움직임 자체의 차이가 있다고? 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너네는 이 문제를 무조건 제대로 풀 수 있어요. 자,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명확한 함수야. 그래서 이게 나오면 긴장을 해야 돼. T의 움직임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2번 문제부터 차근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우리 fx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렇게 줬네. 난 왜 이렇게 주는지 모르겠어. 그냥 x 더하기 1의 제곱이라고 두면 되지. 그치? 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x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지역에서 널 그려줘 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발이 마이너스 1에서 뭐하는? 2차 함수 그려라. 접하는 2차 함수 그려라. 언제까지? 0까지. 자, 됐죠?
자, 그 다음 0 이후 지역에서는 ax제곱 마이너스 3분의 8ax 더하기 1을 그려줘 라고 돼 있죠? 자, 얘도 무슨 함수예요? 2차 함수죠? 여러분들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축이죠. 그치? 축이 얼마죠? 3분의 4죠? 그치? 그러니까 대칭축은 0보다 오른쪽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제 말 이해돼?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A가 만약에 양수라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대칭축이 여기에 있으니까. A가 음수라면 대칭축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로 뭐 해줘야 되겠다? 나눠줘야 되겠다. 그림 모양이 다르잖아. 첫 번째 케이스는 W자 모양이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약간 삼참수 느낌이죠. 자, 됐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면 당연히 T의 움직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맞아요. FT라는 친구 자체가 T에서의 함수값을 상수함수로 하기 때문에 F의 모양이 달라지면 T의 움직임이 달라질 거 아니야. FT 움직임이. 그러니까 케이스를 무조건 나눠야 돼요, 얘는. 됐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고 쳐볼게요. 뭐 이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이건 I don't know예요. 그냥 이렇게 대충 생겼다고 쳐봅시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 조건 주어져 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본 조건 볼게요. 자, T는 0에서 연속이다. 밑줄 쳐. 자, 실근 개수가 0에서 연속이어야 된대요.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우리는 fx라는 이 곡선과 ft라는 상수함수의 교점 개수를 뭐라고 하겠다? g라고 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g가 x는 0에서 연속이라는 건 t가 0일 때에 그때 교점 개수를 좀 잘 봐라 이 소리인 거 맞죠? 그쵸? 자, 그러면 t가 0일 때는 여기입니다. t가 0일 때는 그치? 여기 x좌표. 자, 그러면 요 점에서의 함수값을 상수함수로 구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럼 교점 개수 일단 몇 개예요? 3개죠? 근데 t가 0보다 살짝 작았을 때 볼게요. 그럼 t가 여기에 있었다는 소리죠? t는 좌표예요. x좌표. 0보다 살짝 작았으니까 0이라는 이 지역보다 왼쪽 지역의 x좌표. 그 x좌표에서 뭘 그어줘야 돼? 함수값을 그어줘야 되겠죠? 왜냐면 ft니까. t에서의 함수값. 그럼 교점 개수 몇 개야? 4개죠? 그럼 연속이에요? 아니죠. t가 살짝 오른쪽에 있었을 때도 교점 개수 4개죠? 그치? 그럼 3개에서 갑자기 4개로 바뀌잖아. 좌극한 4개. 함수값 3개. 우극한 4개. 연속이라고 할 수 없지. 땡! 자, 제발 이해돼? 야, W자 그림이 그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 우리가 2번 케이스가 정답인가 보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 맞지? 그치? 자, 그럼 2번 케이스 그림 그려보자. 2번 케이스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다가 여기가 0이고요. 여기서 위로 볼록한 이참수 그려지는 거. 그치? 여기가 0입니다. 자, 그럼 t가 0이었을 때부터 볼게요. 자, t가 0이었을 때는 그 0에서의 함수값을 ft라고 했으니까 교점 개수 몇 개? 3개. t가 0보다 살짝 작았을 때도 그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상수함수로 해야 되니까 교점 개수 3개. t가 살짝 0보다 컸을 때에도 그때 함수값을 상수함수로 할 거니까 교점 개수 몇 개? 3개. 연속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구나. 쓴 말 이해돼요 지금? fx랑 ft 다 이해했죠?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가본 조건을 보고 두 번째 케이스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나번 조건 보도록 합시다. 자, 나번 조건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리미트 t가 k 마로 갈 때 그냥 나 귀찮으니까 리미트 뺄게요. gk 마라고 쓸게요. k 마 지역에서의 교점 개수와 맞죠? k 오른쪽 지역에서의 교점 개수가 다르게 되는 그 k는 3과 b 2개뿐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아요? 그 나쁜 조건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 그쵸? 자, 그러면 교점 개수가 달라지는 그 지역을 빨리 찾아달라 이 소리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t를 움직여보면서 언제 교점 개수가 달라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t가 여기 있었다고 쳐볼게요. 자, t가 이런데 됐죠? 그럼 여기 교점 개수 몇 개입니까? 1개죠? 자, t를 움직여봅시다. t를 움직이다가 보면은 여기 극대랑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는 이 지역이 생겨버리는 거 맞죠? 이때 갑자기 교점 개수 몇 개 돼요? 2개 되죠?
그치? 그리고 t가 그거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가면은 교점계수가 몇 개가 됩니까? 3개가 되죠? 어찌됐든 요 지역에서 교점계수 달라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치? 좌극하는 하나, 우극하는 3개. 맞아요? 오케이. 자, t가 뭐 이런 데 있어봐. 이런 데 있었을 때는 이렇게 끝나, 이거보다 살짝 위에서 끝나, 이거보다 살짝 이렇게 밑에서 끝나, 상관없이 교점계수 유지되고 있죠? 자, 그러다가 t가 여기까지 왔다고 쳐봅시다, 여기. 자, 그러면 여기보다 살짝 작은 지역에서 교점계수 그어주면은 당연히 3개죠? 요점보다 살짝 오른쪽 지역에서 상수함수 그어줘도 교점계수 몇 개입니까? 3개죠? 좌극한, 우극한 개수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죠? 불연속이에요? 극한값이 안 존재하는 지역이 아니죠? 극한값 존재합니다. 이건 극한값이야. 함수값을 보는 게 아니야. 이 지역보다 살짝 작아도 교점 3개, 이 지역보다도 살짝 커도 교점 3개. 문제 없어요. 여기는 전혀 내가 읽을 자리가 아니야. 됐지? 자, 그 다음 t가 이런 데 있을 때는 전혀 문제 없죠? 그쵸? 너네 이제 FT 그릴 수 있겠지?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러다가 이제 여기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쵸? 그럼 여기 지점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점보다 살짝 작았을 때는 교점 개수가 3개. 맞아? 요 지역보다 살짝 컸을 때에도 교점 개수는 3개. 그럼 좌극한, 우극한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지잖아. 여기도 문제 없어요. 내 말 이해돼? 자,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움직여. 여기 움직였을 때도 t가 살짝 작든 살짝 오른쪽에 있든 문제 없잖아. 교점계수 계속 3개니까. 계속 3개로 만들어지다가 여기 지역이 문제죠. 자, 여기 지역보다 살짝 작은 지역에서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는 교점계수가 하나, 둘, 셋. 근데 여기 지역보다 살짝 더 넘어서가지고 함수값을 상수함수로 하는 거 그었을 때는 교점계수 하나. 개수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달라졌죠, 여기. 즉, 요 포인트랑 요 포인트가 뭐 하는 지역이다? 불연속 포인트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그 불연속인 포인트가 3과 뭐래요? 비례요. 자, 그런데 당연히 0보다 오른쪽 지역에 이 불연속 포인트 하나 있으니까 얘가 3이겠죠. 3은 0보다 큰 수니까. 그럼 여기가 뭐겠습니까? B겠죠. 선생님, 얘가 B면 안 돼요? 그럼 이게 3이겠니? 그치? 이상하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 B가 음수겠구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자, 우리 이차함수식만 세워주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일단은 이차함수식을 세워주기 전에 일단은 우리 여기 보시면 요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는 3이라는 지역에서 함수값 0 가져줘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은 ax제곱 빼기 3분의 8 ax 더하기 1에다가 3 집어넣어 주시면 0 된다. 이거 써주시면 되는 거 맞지? 그럼 a값 나와 안 나와? a값 나오죠? 자, 그 다음 얘들아 b값 못 구하는 건 문제가 있어. 왜냐면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b라는 x좌표 찾아주시면 되는 거잖아. 이 b라는 녀석의 위치는 이 친구의 함수값과 동일한 값을 만들어내는 x좌표잖아.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b값까지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일단은 이 위로 볼록한 함수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 0 나온다 써보시면은 9a 마이너스 8a 더하기 1은 0, a는 얼마? 1. 그럼 요 2차 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8x 더하기 1입니다. 맞아요? 마이너스 1. 진짜 미쳤나봐. 됐죠? 마이너스 1이죠? 땡큐. 자, 그러면 이제 이 2차 함수의 극대값, 즉 대칭축에서의 함수값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대칭축에서의 함수값은 3분의 4죠? 3분의 4? 3분의 4 집어넣어 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9분의 16. 3분의 4 넣어주면 9분의 32. 거의 끝나가. 거기 더하기 1이니까 9분의 25라는 함수값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 9분의 25라는 함수값과 동일한 함수값을 만들어내는 비지역 찾아주면 되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 2차 함수는 요 2차 함수니까 이거 b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써줘도 되는 거 맞지? 걔가 9분의 25라는 값을 만들어주면 되니까 얘가 3분의 5거나 얘가 마이너스 3분의 5면 되는 거 맞죠? 근데 b는 음수여야 되니까 b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5가 돼줘야 되니까. 됐니? 끝! 자, 그래서 A랑 B까지 다 구했으니까 12배 해주시면 정답 나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레벨 3 문제까지 다 봤고요. 얘들아, 얘는 이해해야 돼요. 요거는 너무 자주 나와요. fx랑 ft의 교점계수.
이거는 13번에 나와. 12번, 13번. 얘는 이해하시고 두 번째 어렵죠? 두 번째 문제는 문제를 이해했으면 끝나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요. 알았죠? 오케이. 밥 맛있게 먹고 고생하셨어요.